중국 하이힐드 채권 금리를 보면 최근 13%, 14%로 급등했습니다. 헝다그룹, 중국 2위 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약 350조 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한다,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 무디스도 헝다그룹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산 위기는 부채가 많은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과거 2007년 리먼 사태의 재현이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2022년에 폭락장이 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헝다그룹발 단기적 시간 내 금융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중국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정부 아래서 미국의 리먼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5%도 안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와 경영진을 교체하고 국유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헝다그룹의 위기는 정치적인 색깔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은 GDP의 66.8% 수준이고 국유화를 감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비율은 62.7%로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도 일어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큰 그림은 아직까지는 금융위기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동산 개발 산업의 불황을 정부가 놔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는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부채 증가 속도를 막고 정부 정책을 써서 국유화를 하는 가능성, 이에 따라서 이를 예상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추세와 중국 정부 채권 금리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이 75% 예대율 비율에 대해서 폐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10월부터는 오히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이는 거품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GDP 규모는 15조 달러이고요. 대부채 규모는 2.3조 달러, 외환보유고는 3.2조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국 헝다그룹이 글로벌 전체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글로벌 부채 규모가 300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GDP 퍼센티지 비중으로 보면 고점인 362%에서 최근에는 353%로 큰 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는 오히려 투자 기회를 살리셔야 되고 지금 심천지수 추종하는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상장 3173HK라든지 3147 또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 심천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